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오늘로 8일째가 됐습니다. 수색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지만 실종자 발견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손준수 기자, 오늘 수색은 언제 시작됩니까? 네, 조금 전인 오전 7시 반부터 다시 수색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저녁 8시까지 구조대원 200여 명 등이 참여한 수색 작업이 이어졌는데요. 소방당국은 어제 지상 1층과 지하 1층을 수색하고 지상 1층의 잔재물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예정됐던 상층부 구조 인력 투입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 건물에 연결된 불안정한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면 수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어제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건물 외벽의 타워 크레인을 와이어로 묶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와이어 보강 작업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이 3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이 완료되면 건물 상층부 수색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어제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회의를 열고 향후 수색 방법을 논의했는데요. 우선 타워 크레인 상태가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해 크레인 해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안전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다만 남은 건물 외벽 안정성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엇갈려 구조 안전 진단을 시행한 뒤 외벽 수색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광주 지역에서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퇴출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사퇴하면서 고개를 숙였지만 면피용 퇴진쇼에 불과하다며 사퇴 수습이 먼저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현대산업개발과 SK건설이 시공한 광주 계림 2구역 재개발 공사. 7월 준공을 앞두고 일주일째 멈춰섰습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아이파크 이름을 지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속한 안전 진단도 요구합니다. 그냥 괜찮죠. 그 이미지가 안 좋다고 하러가는 가치가 하락이겠죠. 지난해 6월 철거 건물이 붕괴한 학동 4구역.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셉니다. 조합은 시공사 교체 논의 안건을 이사회에 올렸습니다. 지금 현산이 이래가지고 철거를 못했죠. 당연히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조합원들은 붕괴 사고 이후 현대산업개발 퇴출 요구가 확산되자 정몽규 회장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화정 아이파크 재시공도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전점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수분양제에 대한 계약 해지는 물론 아파트 완전 철거와 재시공 방안까지도 고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용섭 시장은 사퇴가 능사가 아니라며 사고 수습 전면에 나서라고 요구했고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면피성 퇴진쇼라고 비판했습니다.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태, 자신의 회사를 지키기 위한 사태였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책임, 기존 사고에 대한 사과 이런 것들은 형식적이었다고 봅니다. 실종자 가족들도 현대산업개발은 사퇴가 아닌 처벌 대상이라며 구조 현장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을 배제하고 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붕괴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따지기 위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무너진 건물 공사장에 레미콘을 납품한 업체 10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품질이 떨어지는 불량 레미콘을 납품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김정대 기자입니다. 화정 아이파크에 레미콘을 납품했던 광주의 한 업체입니다. 경찰이 이곳을 포함해 공사 현장과 납품 계약을 한 레미콘 업체 10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납품 관련 서류와 레미콘 표본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콘크리트 부실 시공이 붕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만큼 납품된 레미콘 품질도 살피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고가 난 건물에선 최소 4-5개 업체의 레미콘이 혼용됐다는 게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정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납품 업체마다 쓰이는 모래와 자갈 등의 품질은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에 여러 업체의 자재를 섞어 썼다면 콘크리트의 강도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마도 많은 물량의 레미콘을 단시간에 공급하기 위해 여러 업체가 동시에 투입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다 보니 레미콘 품질이 떨어지고
강도 발휘를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공사 부장 등 책임자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감리자 3명은 건축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도 조만간 무너진 건물의 콘크리트 표본을 확보해 정밀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300명이 넘게 나왔고 검사자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역의 감염 확산세가 여전한데요. 이런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 지역은 일부 기초단체들을 통해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가 새로 설치한 코로나19 선별검사소입니다. 최근 광주 지역 확진자가 하루 평균 200명 안팎으로 늘면서 검사 수요가 증가하자 추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의 임시 선별검사소도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지난주 이틀 동안 2만 7천여 명, 전 시민 13%를 검사하는 강수를 뒀지만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 확진자의 40%가 목포에서 나왔는데 오미크론이 이미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영향이 큽니다. 전체 147건을 분석을 했는데요. 분석해 보니까 이 중에서 약 105건이 이제 오미크론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퍼센트로 따지면은 약 71% 정도가 되겠습니다. 감염 확산세 속에 일부 지자체들은 전 주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1일 기준 모든 주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개인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직접 포인트를 충전하거나 선불형 상생카드를 주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데 이제 지나가다 남편 거 하려고 왔거든요. 관할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어머니 거 신가동 가서 해드리고 저는 이쪽에 거주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발급 받으려고 왔어요. 장성군도 이달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모든 주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지원금은 현장에서 바로 해당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나이 자수는 양반은 이거 좋아요. 왜냐하면은 만 원씩 이렇게 쓰기 좋잖아요. 근데 카드는 얼마 쓴지를 모르는데 이거는 자기 갖고 있다 항상 수시로 쓸 수 있으니까 참 좋아요. 올해 들어 전 주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전남 지역 기초단체는 현재 8곳으로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지급 여부와 금액 차이 등으로 일부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한 전 주민 지원금 지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광주 지역에서 영유아를 중심으로 급성 호흡기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호흡기 감염증을 일으키는 세포 융합 바이러스 검출률이 지난달 셋째 주 12.8%에서 한 달 만에 53.5%로 급증했다며 개인 위생 관리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는 접촉이나 침방울 등으로 전파되고 2일에서 8일까지의 잠복기를 거쳐 콧물과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담양군이 노인성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병원, 보청기 업체 등과 노인성 난청 검진 및 보청기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담양군이 난청 검사 대상자를 선정하면 병원은 난청 검사를 하고 보청기 업체는 담양군과 비용을 분담해 보청기를 지원합니다. 무안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전통시장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연장합니다. 연장 기간은 오는 6월까지로 임대료 감면 대상은 무안, 일로, 망운 전통시장에 입점한 점포 281곳입니다. 보성군이 2022 보성 세계차 엑스포를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사흘 동안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열기로 했습니다. 보성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제 규모로 치를 예정이던 보성 세계차 엑스포를 규모를 축소해 치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로컬푸드 출하 농가에 토양 개량제 5억 원 상당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농협은 이번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을 통해 탄소 중립 농업을 실천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어제 고흥만 리조트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병종 전 고흥 군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군수가 땅을 팔 뜻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고흥의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용지로 사용하겠다고 속여서 팔게 하는 등 토지 소유자를 기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일인 오는 21일부터 여순사건 피해 신고 접수에 들어갑니다. 여수시는 27개 읍면동에 신고 접수처를 마련하고 내년 1월 20일까지 1년 동안 피해 신고를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접수된 피해 신고는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여순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여수 돌산 해안가에서 멸종 위기종인 상괭이 사체 2구가 발견됐습니다. 해양환경인명구조단은 그제 오후 1시 30분쯤 여수시 돌산읍 금봉마을 해안가에서 상괭이 사체 암컷과 수컷 한 구씩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발견된 사체는 몸 길이 1m에 20kg 정도로 2마리 중 1마리는 사체 훼손이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여수 인근 해안가에서는 상괭이 사체 27구가 발견됐습니다. 현대 삼호중공업이 최근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일부 행정 업무가 중단됐다면서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시스템을 복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호중공업은 그러나 생산 라인은 정상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광주와 전남 지역의 소비자 물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지역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와 전남 지역의 물가 상승률은 2.6%로 2011년 4%대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서민 장바구니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 지수는 광주가 8.2%, 전남이 5.1% 상승해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계속되는 상품 가격의 가파른 상승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침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추운데요. 광주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 담양과 곡성은 영하 6도 안팎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더 크게 내려갔는데요. 당분간 이렇게 추위가 지속되니까 옷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눈비 소식이 자주 있지만 동부 지역은 양이 워낙 적어서 건조함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천과 광양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불씨 관리 더욱더 잘하셔야겠고요. 내일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고 아침 기온은 장성이 영하 5도, 영광이 영하 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낮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와 곡성 5도, 구례 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와 무안이나 최고 기온 3도, 영암과 강진 5도에 머물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4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남부 먼바다는 오늘 아침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아침 추위는 주말에 누그러지겠고요. 내일 오후와 일요일에 눈비 소식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